그럼 80기 물류 2차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로는 기능 구현과 프로젝트 시연, 추가된 서비스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프로젝트를 작업하다 보니 파일 충돌이나 데이터 유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Git인데요. Git은 컴퓨터 파일의 변경사항을 추적하고 여러 명의 사용자들 간에 해당 파일들의 작업을 조율하기 위한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말로만 들어서는 Git이 뭔지, 왜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회사 안에 A와 B, C라는 사람이 게임을 만들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A는 오전, B는 오후, C는 야간에 근무를 하다 보니 그날 어떤 작업을 해줬는지 어디에 적어놓지 않는다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때 Git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마치 자동 기록장이나 조립 설명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기록만 했지 아직 B와 C나 근무자들은 A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GitHub인데요. GitHub는 분산 버전 관리 툴인 Git을 기반으로 한 원격 저장소로 Git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웹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잠깐 사진에 나온 git 명령어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해보자면 A가 오전에 만든 작업물을 git add를 통해 스테이징 영역으로 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스테이징 영역은 커밋을 하기 위한 임시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스테이징 영역에 올라온 임시 데이터를 git 커밋을 통해 로컬 저장소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럼 A가 작업한 작업물이 로컬 저장소에 저장되게 되는데 아직은 내 컴퓨터에만 저장되어 있기에 B와 C는 오전에 만든 A의 작업물이 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gitpush인데요. gitpush 명령어로 로컬 저장소에 있는 정보를 원격 저장소로 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 원격 저장소로 올라온 A가 작업한 작업물을 B와 C는 gitpull이라는 명령어를 통해 자신의 워킹 디렉토리로 당겨오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그림만 봤을 때는 그냥 명령어만 쳐주면 돼서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짜잘한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했던 오류는 푸시와 머지라는 오류입니다. git push는 내 로컬 저장소에 수정된 파일을 GitHub에 올리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파일이 있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오류인데 이때는 원격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풀을 통해 내 로컬 저장소로 가져온 뒤 푸시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풀이 되면 좋겠지만 당연히 풀 오류도 납니다. git은 보통 관련이 없는 두 프로젝트를 병합 시 기본적으로 위의 오류문처럼 거부를 하는데 이를 허용하게 해주는 명령어를 입력해야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풀을 했으니 이제 푸시를 해주면 끝날 것 같지만 이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병합 오류입니다. 병합 오류는 한 프로젝트 안에 여러 브랜치를 나누어 작업을 하다 보면 프로젝트를 수정하는 부분이 겹칠 수도 있는데 이때 프로젝트를 푸시하게 되면 위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git의 좋은 점은 병합 충돌난 텍스트를 그림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텍스트 편집기를 활용해 해당 충돌 파일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다면 단점도 있는데 앞에서 나왔듯이 git push와 git pull, git add 등등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 명령을 제어하다 보니 처음 git을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친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git을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소스트리입니다. 소스트리의 장점으로는 다양한 브랜치와 커밋 이력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파일 간 차이를 보다 섬세하게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서 코드 리뷰 시 보다 효과적으로 변경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GitHub, 빅버켓 등 다양한 Git 호스팅 서비스를 손쉽게 연동할 수 있어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는 개발자에게 유용합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기능 구현에 사용했던 리덕스와 사가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리덕스 구조와 리덕스를 왜 사용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덕스는 자바스크립트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로 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상태란 스테이트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질수록 관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도 많아지고 상태 관리가 점점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리액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는데 리액트에서는 컴포넌트 간 상태를 공유하려면 프롭스를 통해서만 외부 상태를 전달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왼쪽의 사진과 같이 컴포넌트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프롭스 전달이 복잡해지고 이 때문에 프롭스 딜링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현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일부분만 봐도 파일 안에 수많은 컴포넌트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편리하게 상태를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라이브러리가 리덕스입니다. 하지만 리덕스는 강력한 상태 관리 도구이기 이전에 비동기 작업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큰 결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동기는 작업이 순차적으로 실행되어 하나의 작업이 완료되면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뜻하며 다음 작업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게 되는데 하지만 비동기적 처리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음 작업이 바로 실행되는 방식입니다. 더 쉬운 예시로 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동기적 처리는 작업이 1이 끝나야 작업 2가 실행이 되고 그 이후 작업 3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동기 처리는 작업 1이 실행이 되지만 다음으로 2가 아닌 3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리덕스는 왜 동기 처리만 지원하고 비동기 처리를 지원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는 리덕스가 순수 함수라는 같은 입력값이 주어지면 항상 같은 결과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리덕스는 비동기 처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 리덕스에서 할 수 없는 비동기 처리를 도와주는 것이 리덕스 사가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리덕스와 리덕스 사가에 대한 설명은 코드를 구현한 부분을 보여주면서 함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덕스나 리덕스 사가의 공통점은 뷰에서 액션이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현재 코드는 수주 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버튼입니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딜리버리 서치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어 딜리버리 서치 안에 있는 디스퓨트 함수가 실행이 되어 액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기존의 리덕스라면 액션이 일어난 뒤 바로 리듀스 함수가 실행이 되어 그 결과를 스토어의 새로운 값에 저장하고 UI에 변경된 값을 전해준다면 리덕스 사가는 액션이 일어나게 되면 리듀스 함수가 실행이 되기 전 미들웨어라고 하는 컴포넌트 안에 함수가 실행이 되는 뒤 리듀스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요. 이때 take last라는 함수가 delivery available request 함수가 실행이 된 것을 인식하여 패치 딜리버리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서버와 통신을 한 뒤 delivery available request success 함수가 리덕스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 이때 state contact available list를 통해 서버에서 받아온 결과를 sales reducer라고 하는 리듀서에 저장을 하고 전체 리듀서 안에 있는 sale 리듀서에 변경된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정리하게 되면 리듀서 사가는 리듀서가 처리하지 못하는 비동기 처리 방식을 처리하기 위해 미들웨어를 사용하는데 이 미들웨어를 사용하면 비동기 작업 API 요청과 같은 확장적인 작업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다음으로는 무인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용했던 자바스크립트와 타임스크립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자바스크립트와 타임스크립트의 차이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와 타임스크립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타입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타입이란 데이터 형식을 말하는데 문자 하나를 차, 숫자는 int, true나 false는 불리언이라는 자료형이 존재합니다. 또 자바에서 많이 사용하는 자료형으로는 스트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 또한 자바와 같은 타입이 존재하는데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임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와 달리 어떤 변수가 오던 앞에 자료형을 명시해야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저희는 자바스크립트로 구성되어 있는 코드를 타임스크립트로 변경하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잡을 수 없었던 오류를 타임스크립트에서 잡을 수 있어 유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액트와 next.js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프로젝트에 추가 구현했던 기능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리액트는 UI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이고 next.js는 리액트 기반의 프레임워크로 SSR 최적화에 강한 확장성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리액트란 CSR 기반이며 next.js는 SSR 최적화에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CSSR과 SSR은 무엇일까요? CSR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읽고 SSR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읽습니다. CSSR과 SSR은 웹페이지를 렌더링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CSR은 초기 로딩 속도가 느린 반면 이후 페이지의 전환이 빠르고 SSR은 초기 로딩 속도가 빠른 반면 서버 부하가 증가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Next.js를 사용하면서 SSR 렌더링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SSR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렌더링 위치가 서버에 있어 초기 로딩 속도가 빨랐다는 점과 실시간 데이터가 필요한 페이지에서도 get server side props를 활용하여 빠르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 편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페이지 전원 속도가 느리다는 점에서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에서 추가한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의 사진을 물류 프로젝트의 흐름을 정리한 순서대로 이 순서를 바탕으로 이번에 추가했던 앞의 사진은 물류 프로젝트의 흐름을 정리한 순서로 이 순서도를 바탕으로 이번에 추가했던 기능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물류 흐름에서는 출고라는 과정이 없어 바로 납품이 진행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출고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물류 관리가 어려워지고 제품의 품질 확인이나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물류 관리를 위해 생산 후 출고 단계를 추가하여 이후 납품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추가로 출고를 진행하기 위한 운송수단 테이블과 운송수단 목록을 선택할 수 있는 목록을 구현하여 출고를 할 경우 어떤 수단을 선택할지를 구현하였습니다. 운송수단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테이블 정보에 대한 테이블 정보를 저장한 뒤 서버 실행을 통해 DB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모델 컴포넌트에 뿌리는 작업을 통해 우리 눈에 이런 운송수단 목록이라는 뷰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긴급 수주를 통해 안전 재고량에서 재고가 빠졌을 경우 자동으로 부족한 자재의 개수를 입력하여 MPS 등록하는 부분을 구현하였는데요. 이를 구현한 이유는 긴급 수주가 발생하여 안전 재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안전 재고가 부족하면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납품 지연으로 인해 고객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 수주 시 재고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자동으로 생산 계획을 조정하여 원활한 공급망 관리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젝트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업 관리 안에 있는 견적 관리 부문에서 견적을 등록하겠습니다. 견적 담당자와 견적 요청자는 테스트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적 수량은 5개로 하고 품목은 디지털 카메라로 하겠습니다. 납기일은 유효 일자인 28일로 맞춰서 견적을 등록하겠습니다. 견적이 완료되면 수주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주 관리에서 수주 등록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통해 아까 저희가 등록했던 견적을 줘야 합니다. 그럼 이제 수주 여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견적이 눈에 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 수주 요청자를 테스트로 해서 이번에 구현했던 수주 유형인 긴급 수주를 선택해서 수주를 등록하겠습니다. 이때 재고 관리로 들어가 보면 안전재고량이 100개에서 96개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출고 예정 재고량으로 5개가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안전재고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채워줘야 하는데 이것을 MRP 관리로 가서 아까 저희가 수주 등록을 하면서 MPS가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합니다. 이미 수주 등록을 할 때 MPS가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MPS 등록은 넘어가고 MRP 관리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RP 관리로 MRP 모의 전개를 통해 MPS를 조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긴급 수주라는 구분으로 이제 MPS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MRP 모의 전개를 통해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누적 손실률과 필요 수량 부분이 있는데 제품을 만들 때 발생하게 되는 손실을 감안하여 계획 수량보다 하나 더 많게 내지는 2개 더 많게 필요 수량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품목 줄여 계획에서 소요량 취합을 실행합니다. 소요량 취합을 하는 이유는 재고가 부족하거나 많아질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후 재고 관리로 넘어와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 소요량 취합을 통해 발주해야 할 목록을 조회한 뒤 발주를 통해 카메라에 만들 부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제 재고 발주 목록 조회를 통해 저희가 아까 발주했던 품목들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 재고 처리 및 취합 발주를 통해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발주를 하게 되면 재고 관리 안에서 이제 입고를 누르면 저희가 이제 발주했던 품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재 체크된 발주 목록을 원재료 검사를 하고 현재 체크된 발주 품목을 입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입고 예정 재고량에 있던 재고들이 투입 예정 재고로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품을 구매하였으니 제품 생산 관리를 통해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산 작업 관리를 통해 작업 지시를 하게 되면 그래서 작업 지시 필요 목록을 조회합니다. 여기서 완제품과 제공품이 나오는데요. 먼저 완제품을 모의 전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재고량에 마이너스가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제공품을 먼저 작업 지시를 하겠습니다. 작업 지시를 하게 되면 이제 작업장에 가서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작업장 관리를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제공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주고 제품 제작 그리고 판매 제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검사를 진행하고 난 뒤 다시 작업 지시 생산 실적 관리 부분으로 넘어와서 작업 지시 현황에 들어가서 이제 작업 완료 현황을 조회합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완료한 작업이 눈에 보이게 되는데 이것을 작업 완료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재고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작업 지시 필요 목록 조회에서 완제품 부분에 재고량에 마이너스가 떴었는데 지금은 아까 만들어준 반제품이 원활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제공품이 원활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모의된 결과 작업 지시를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똑같이 작업장 로그 관리를 통해 제품 제작과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는 마찬가지로 작업 지시 현황에 들어가서 저희가 만들어준 디지털 카메라를 작업 완료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재 관리에 있는 재고 관리 부분에 안등 재고량이 100개로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96개였는데 저희가 총 만든 개수가 5개이기 때문에 안등 재고량에 4개가 채워지고 나머지 1개는 재고량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후 저희가 아까 수주 관리에서 등록했던 긴급 수주를 출고하고 납품하는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출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주 내역 조회를 통해서 처리 상태와 작업 완료 여부가 Y인지를 확인합니다. 정상적으로 Y가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출고 완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운송 수단을 선택해서 이제 로켓 택배를 선택하여 출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납품 관리로 넘어가게 되면 좀 느립니다잉. 이제 납품을 진행하기 전에 수주 내역 조회를 통해 이제 출고 완료 여부가 Y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납품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수주 조회로 넘어가서 이제 시작일과 종료일을 통해 수주 조회를 하게 되면 이게 저희가 등록했던 긴급 수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상적으로 납품 완료 여부가 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